사람이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그건 죽음을 각오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조선 중기 한 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장사를 해온 그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곡물, 비단, 도자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물건이 없었고 그의 창고에는 언제나 재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이 상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부를 꺼내 모든 거래를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창고의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서에 새로운 수익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그로부터 열흘 후 그는 죽었습니다. 사인은 갑작스러운 병사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멀쩡히 시장을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 상인은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은 것 때문이다.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하인은 그 말을 가슴에 담아뒀습니다. 하지만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인의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사이에 들어온 둘째 부인은 나이가 훨씬 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상인이 둘째 부인에게 빠져 첫째 부인의 소생의 자식들을 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죽자 재산 문서에 적힌 수익자는 정확히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자식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남은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둘째 부인에게 넘긴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할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감은 처음엔 단순한 재산 납품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인의 진술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먹은 것 때문이다. 현감은 즉시 상인의 시신을 다시 검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시관이 시신을 살핀 결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손발끝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 안쪽에 작은 궤양 흔적이 있었습니다. 검시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사가 아닙니다. 독입니다.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상인이 죽기 전 며칠간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인들을 하나씩 불러 물었습니다.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누가 가져다 줬는지, 상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들을 모으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상인이 쓰러지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랫동안 상인 곁에서 일한 늙은 하인이 담당이었는데 그 이틀간은 둘째 부인의 몸종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현감이 둘째 부인의 몸종을 불렀습니다. 몸종은 처음엔 마님이 남편을 위해 직접 음식을 챙기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캐물을수록 짐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부인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독살됐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물었습니다. 왜 음식 담당 하인을 바꿨소? 남편이 몸이 약해져서 제가 직접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 음식에 무엇을 넣었소? 몸에 좋은 약재들입니다. 그 약재가 무엇이오? 둘째 부인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약재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들은 검시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약재들 중에 하나는 특정 성분과 함께 복용하면 천천히 몸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단독으로는 절대 들키지 않는 독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옷짝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말린 약재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검시관이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색을 계속하던 중 또 다른 것이 발견됐습니다.
방구석에 숨겨진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고을박 어딘가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자 현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이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그 남자를 추적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고을에서 이틀 거리에 있는 마을에 사는 자였습니다. 둘째 부인과는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붙잡아 신문하자 그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들이미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자백했습니다. 둘째 부인과 공모해서 상인을 독살하기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독을 구한 것도 그 남자였습니다. 둘째 부인에게 전달한 것도 그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상인이 죽기 열흘 전 갑자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둘째 부인의 배신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심부름꾼을 통해 둘째 부인이 다른 남자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재산 정리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그 재산이 둘째 부인에게 가지 않도록 다시 문서를 고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서를 고치기도 전에 독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째 부인과 그 남자는 결국 관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상인의 장남은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 상인이 남긴 말, 내가 먹은 것 때문이다. 그 말은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막지 못했다는 자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독이 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8번째 파일을 열겠습니다. 다크 아카이브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